무슨 일이지? 아니 네. 금리가 오른다는 게 사실이에요? 금리가 오른다고요? 네. 어디서 보신 거예요? 이제 인터넷 뉴스 보다가 아, 지금 뉴스 보셨구나. 뛰어나왔거든요. 이거 앉아보세요. 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니 금리가 오른다는 걸 제가 혹시 아침에 뉴스 보셨나요? 네. 아,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봤거든요. 그럼 그래서 마침 그 기사도 저희가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네, 오른다는? 사실입니다. 어디 투자하셨나요? 그냥 아파트. 아파트 투자하셨구나. 네. 설명을 드릴게요. 네.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가 뭐냐면 금리 예금 대출 금리 자극이라고 돼 있죠. 네. 금리가 기준금리가 올랐다 이런 건 아니고, 자,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가 뭐냐면 네. 기준금리가 저희 나라가 몇 프로인지 아시나요? 3.5%. 맞아요. 3.5%. 네네네. 지금 기준금리 올라간 거 추세인데 22년 7월 달부터 23년 1월 달에 3.5%를 찍고 10월 달까지 계속 동결이거든요. 네. 기준금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오른다는 거? 매스컴에서 좀 이제 좀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숫자나 있어요. 자, 작년에 금리가 막 올라갔죠. 7월 달부터 막 네, 기준금리가 엄청요. 올라갔죠. 네네. 혹시 코로나 때 최저금리 몇 프로인지 기억나세요? 그때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때 0.25%까지 떨어졌었어요. 네. 그 0.5%까지 떨어진 금리가 21년도 7월 달까지 해서 1%대로 다시 진입을 하고 네. 지금 현재 3.5%까지 올라온 거예요. 네. 자, 작년에 금리가 막 올라가면서 네.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제 돈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굉장히 이자 부담이 올라가잖아요. 이 기사예요. 제가 여기 좀 찾아봤거든요. 네. 은행채 지난달 4조 7천억 순 발행 예금 대출 금리 자극, 이 기사인데 네. 지금 아침에 뉴스 보신 게 네네네. 작년에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우리 예금 금리 있잖아요. 은행에 맡기는 돈. 은행에서는 이제 현금이 필요하니까 예금 금리를 작년에 금리가 인상되는 시점에 맞춰갖고 예금 금리도 같이 올렸어요. 혹시 그때 적금 들어놓으신 거 있어요? 들어놨죠. 들어놨어요? 이거 예금 이자 몇 프로대로 들어놓으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보통 아마 3%에서 3.5%. 네네. 이게 일반 금융권이고 저축은행이면은 5%대까지 나왔었어요. 그게 이제 12개월 만기가 돼가지고 지금 은행들, 저축은행들에서 적금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축은행들하고 기존 은행들하고 지금 현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금리가 높다 보니까 지금 현금이 귀한데 그 돈이 지금 일시에 빠져나가게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목이 은행채 지난달 4조 7천억 순 발행. 돈이 지금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 뜻이구나. 그러니까 은행에서 지금보다 이자를 더 높게 해가지고 돈이 못 빠져나가게, 야, 1년 더 맡겨. 우리가 금리 1% 더 해줄게. 저축은행 지금 5%, 4.8% 이렇게 또 올려주는 거예요. 예금 금리를. 하지만 대출받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자가 많이 나가잖아요. 이렇게 돈이 못 빠져나가게 은행들에서 다시 예금 금리를 올리게 되면 대출 금리에도 자극이 갈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현장에 시장에 반영된 건 아닙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다만 은행에서 많은 현금이 유동성으로 풀릴 것을 우려해서 돈이 못 빠져나가게 예금 금리를 올리면서 다른 담보대출이라든지 대출권에도 자극이 생겨서 이제 대출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신호를 보낸 거예요. 그럼 도대체 금리는 언제 다시 1%대로 사실 그 부분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데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미국 금리가 몇 프로인지 아시나요? 저희보다는 높은 그쵸. 걸로 알고 있어요. 5.5%예요 지금 미국 아이고.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가 3.5%죠. 네. 이 미국 달러는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얘네 금리를 우리가 맞춰줘야 돼요. 왜 맞춰주지 않으면 우리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합니다. 지금 2%라는 갭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도 지금 말이 많은 거예요. 이 갭 때문에. 그래서 1%대 금리는 사실 IMF에서 오늘 네네. 이제 기사로 네. 이제 얘네가 통계치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 IMF에서 이제 한 70년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던 국가들을 대상으로 네. 이 인플레이션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를 계산을 해봤는데 5년을 통계를 냈습니다. 5년.
그러면 지금 이제 2년 다 돼가지 않나요? 금리가 1%대로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아닌 거죠. 그래도 이 기준으로 보면은 28년도쯤에를 예상을 하신다고 하면 네. 그 전에는 조금씩 내려가기는 할까요? 전 세계가 겪어보지 못한 이슈를 지금 많이 맞았어요. 우리 코로나라는 역병도 네. 맞아가지고 네. 이때 사실 코로나 역병이 생기면서 시장이 돌아가질 않으니까 정부에서 과대한 이제 정부 지출 세금을 풀었고 그쵸. 그게 코로나라는 역병이 다시 잦아들면서 그 현장에 많이 풀린 현금들 네. 현금들이 지금 시장에 너무 많이 풀린 거예요. 돈이 너무 많이 풀리다 보니까 그 돈들이 부동산이라든지 자산에 많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21년도에 정말 상상 이상으로 많이 올라갔죠. 쉽게 얘기해서 버블 현상이라고 하죠. 거품이 지금 많이 껴있는 상태고 그 거품이 금리 상승과 함께 일시에 잦아들면서 또 작년 초에 뭐가 터졌죠? 전쟁? 네, 그렇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전쟁이 됐는데 아직도 하고 있죠? 그렇죠. 전문가들이 이 전쟁을 러시아의 승으로 세 달을 봤어요. 네. 근데 지금 1년이 넘고 2년이 돼가는데 끝나지가 않았어요. 아휴. 그럼 이 전쟁 때문에 러시아라는 국가하고 곡물 창고인 우크라이나라는 국가에서 네. 많은 곡물들을 전 세계로 배출하고 러시아는 기름도 팔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전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공급이 현재 전 세계 시장 유통에서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유부터 해서 물가가 올라가게 되는 거고 코로나 이전에 많이 풀렸던 현금 유동성이 맞물리면서 현재 높은 고금리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거고 이 상태가 저금리로 전환을 하려면 많은 숙제들을 지금 해결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제가 아파트 투자하면서 네. 대출을 받은 게 있다 보니까 네네. 진짜 사실 엄청 걱정되거든요. 걱정되죠. 네. 네. 네, 이런 기사나 이런 대출 이슈에 좀 민감하실 수밖에 없고 네. 확실히 네. 이게 글로만 보는 것보다 이렇게 말로 설명 듣는 게 그렇죠.